선형함수의 조합을 하나의 선형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왜 다층 신경망에서 비선형함수를 사용해야 하는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네트워크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는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F1은 2 곱하기 X, F2는 4 곱하기 X, F3는 3 곱하기 X 라고 하는 선형함수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X가 1.7일 때 2배가 되고 3.4가 되고 그 다음 층을 통과하면서 13.6, 그 다음 층을 통과하면서 40.8이 됩니다. 이렇게 3개의 층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는 이처럼 하나의 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전 네트워크가 2배를 곱하고 4배를 곱하고 3배를 곱하기 때문에 이는 한 번에 24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F0를 24 곱하기 X라고 정의하면 X가 1.7일 때 모두 40.8이 나오기 때문에 3개의 선형함수를 통과하나 하나의 선형함수를 통과하나 결국 같은 값이 됩니다.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지금껏 가장 많이 보았던 y는 wx 플러스 b 형태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f1은 2x 플러스 1, f2는 4x 플러스 5, f3는 3x 플러스 4. 자, 이렇게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역시 선형함수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x가 1일 때 첫 번째 층을 통과하면 계산 결과는 3입니다. 두 번째 층을 통과하면 17, 세 번째 층을 통과하면 55가 됩니다. 이 네트워크가 F0는 24x 플러스 31로 정의되어 있는데 x는 1일 때 계산해보면 역시 55가 나옵니다. 위에서 본 3개의 선형함수를 통과한 값이나 1개의 선형함수를 통과한 값이나 결과값이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실제 선형 활성화 함수로 이루어진 다층 신경망을 단층 신경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가 한 개의 은닉층으로 이루어진 다층 신경망이고 오른쪽이 입력과 출력으로 이루어진 단층 신경망입니다. 입력층에서 4개의 가중치가 2, 1, 3, 마이너스 1로 정의되어 있고 각각 모두 바이어스가 1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은닉층에서 2개의 가중치 4, 1이 정의되어 있고 바이어스는 1입니다. 이러한 다층 신경망은 행렬 및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입력 신호가 2가 주어지면 첫 번째 레이어의 가중치 값을 각각 곱해야 하는데 이를 행렬로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이어스를 더하게 되고 이 값이 다시 두 번째 층의 입력 값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두 번째 층의 가중치 값인 4,1을 곱하고 바이어스 1을 더합니다. 자, 이 수식을 이와 같이 조금 정리해 보면 4, 1이라는 벡터를 각각 곱해서 풀어보면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앞에 행렬과 벡터를 먼저 곱하고 입력 벡터 2는 그대로 놔두고 계산하면 이처럼 11, 3이라는 벡터와 2라는 벡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벡터와 벡터의 내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5가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수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수식은 결국 11, 3이라는 가중치와 6이라는 바이어스로 이루어진 단층 신경망과 같게 됩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선형함수로만 이루어진 경우에 다층 신경망은 단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층 신경망에서 활성화 함수는 반드시 비선형 함수로 정의되어야 합니다.